제 눈에 생명과학 문제가 띈 거예요. 근데 이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특유의 오지랖이 있거든요. 뭔가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을 보면 저건 내가 답해줘야 된다, 이건 답해줘야 해 하는 그 이상한 책임감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흥분 전도 문제에 대한 답을 달아줬단 얘기죠. 그 새벽에 누워가지고 막 토토토토 타자를 치면서 이건 내가 알려줄 거야, 내가 되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, 막 이러면서 답을 달았는데. 안녕하세요, 야옹과탐입니다. 왠지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오랜만이면 안 되는데 지금 한창 공부할 시즌이잖아요, 그쵸? 여러분, 제가 며칠 전에 뭘 찾다가 네이버 지식인에 굴러 들어갔어요. 근데 와, 거기는 완전 별 세 개더라고요. 질문과 대답하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. 그것도 새벽 시간인데. 근데 저도 찾던 걸 찾고 나오려는데 그때 제 눈에 생명과학, 진짜, 안돼. 에헤이. 저는 지금 한 팔에 고양이를 안고 책상 앞에 앉아 있답니다. 왜 야옹과탐이 됐는지 아시겠죠? 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양이가 있어요. 고양이가 도도한 동물이라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거의 집착 떠는 사생팬 같아요. 언제나 누나의 발치 근처에 있다. 이게 저희 집 고양이의 그 삶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. 아무튼 지금은 뛰어내려갔는데 얌전히 잠 좀 잤으면 하고 바랍니다. 아무튼 다시 얘기 돌아가 보면은 제 눈에 생명과학 문제가 띈 거예요. 근데 이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특유의 오지랖이 있거든요. 뭔가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을 보면 저건 내가 답해줘야 된다, 이건 답해줘야 해 하는 그 이상한 책임감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흥분 전도 문제에 대한 답을 달아줬단 얘기죠. 그 새벽에 누워가지고 막 토토토토 타자를 치면서 이건 내가 알려줄 거야, 내가 되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, 막 이러면서 답을 달았는데 학생이, 그 질문한 사람이 학생이겠죠? 학생이 이해가 잘 간다고 댓글을 단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자려고 누웠죠. 그랬는데 좀 한참 있다가 또 알람이 뜬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보니까 추가 질문이 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열심히 풀어주고 잤죠.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거 흥분 전도 문제였는데 저의 소박한 채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흥분 전도 문제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았는데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았어요. 여러분, 유전 문제에서 킬러가 많이 나오는데 유전은 안 궁금해요? 유전이 진짜 알고 싶지 않아요? 아직 거기까지는 안 배워서 그냥 냅두는 거예요? 저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. 물론 요즘 약간씩 트렌드가 바뀌어서 흥분전도 문제에서도 킬러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유전이 이상하리만큼 거의 없다는 사실이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. 아무튼 돌아와서 이 문제 자체가 되게 무난하다 못해 굉장히 단순한 흥분전도의 베이직 코스 문제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저의 채널 구독을 해주는 학생들에게도 만약에 흥분전도를 잘 모르면 이 정도 수준의 것을 먼저 맛보게 하면 어때? 이게 쉬우면 그 다음 걸 하는 게 어때? 하고 한번 풀어줘 볼까?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배경 소리로 제 무릎에 앉아서 만족함을 표현하고 있는 제 고양이의 그르릉 소리가 들어갈 것 같고요. 그래도 찍을 수 있을 때 찍어서 올려야 하니까 약간의 소음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, 고양아, 문제 풀 땐 조용히 좀 해주면 안 되겠니? 응? 저는 이 문제의 출처가 어딘지 몰라요. 여기 이런 거 보면은 EBS인가 싶긴 한데 확인해 보진 않았고요. 그냥 제가 답해준 그 문제 그대로 사진을 출력해서 지금 책상에 놔두고 이걸 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자신이 흥분 전도 문제 어느 정도 중수 이상의 실력자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거 안 봐도 되고요. 이건 초급 정도,
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,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는 걸 처음 맛보기 하고 싶다 할 때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. 문제를 볼까요? 그림가는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쭉석 돌기 일부를 보여주고 있고, 나는 지점 P1부터 P3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막전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고, 늘 보는 흔한 그래프 모습입니다. 다른 점이 없어요. 그런데 P1에 역치상 자극을 줬고, 그리고 A 밀리세크가 지났을 때 앞으로 이것을 땡 밀리세크라고 하겠습니다. 여기도 A가 또 나오기 때문에 지났을 때 A의 P2에서의 막전이는 플러스 30mV이고 B의 P3에서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80mV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흥분 전도 속도가 어떤 게 어떤 건지 딱 알려주진 않고 3cm/ms와 1cm/ms 중에 하나다 라고 줬습니다. 어쨌든 자극 지점을 주고 시작했으니까 아,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은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A의 P2 이 지점이죠. 여기에서 플러스 30 측정이 되었고 B의 P3에서는 마이너스 80이 측정이 되었대요. 여기죠. 근데 말이죠,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, 얘가 어쨌든 자극 지점인 P1에서부터 P2까지 진행할 때 걸린 시간은 이 그래프에 표시가 되지 않아요. 마찬가지예요. 이동안 걸린 시간은 그래프에 표시가 되지 않고, 일단 얘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시간은 도착을 하고 나서 여기서, 자, 여기가 도착 지점이에요. 도착을 한 거죠. P2 기준으로 보면은 A에. 그 후에 2초가 또 걸린 거예요.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공식을 좋아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공식을 만들어 본다면 이 땡밀리세크는 P1에서 P2까지 진행한 시간 더하기 2초인 거죠. 여기 더하기 여기. 그리고 B에서는 P1에서 P3까지 진행한 시간 더하기 자극이 그 지점에 도착을 한 후에 도 3초가 더 지났다는 얘기니까 3초입니다.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,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막전이 측정을 각각 다른 지점에서 한 거였는데 A에서는 A의 P2가 B의 P3보다 더 가깝잖아요. B의 P3가 더 멀어요. 그런데 같은 시간이 됐을 때 여기 도착한 지 시간이 더 지났대요. 그 얘기는 더 먼 지점까지 가는 동안의 시간이 더 짧은 지점을 진행하는 시간보다 더 짧게 걸렸다는 거죠. 그 얘기는 B에서의 전도 속도가 A에서의 전도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죠. 그래서 둘의 속도 차를 갑자기 알게 됩니다. A보다 B가 빨라 라는 거죠. 그렇다면 속도 후보로 주어져 있는 것이 어떤 게 누구 건지 알 수가 있죠. 얘는 이거고요. 얘는 이겁니다. 그럼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이제 A의 속도를 아니까 P1에서부터 P2까지 3cm를 진행하는데 몇 초 걸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. 당연히 3초 걸렸겠죠? 그러니까 요거는 3입니다. 같은 계산법으로 B는 6cm 진행하는데 이 속도에 걸맞은 시간이 걸렸을 테니까 2초가 걸렸을 거예요. 따라서 3 더하기 2는 5, 2 더하기 3은 5. 이것은 5초. 계산 딱 나오죠. 자, 풀어보면 그래서 땡은 5이다. 맞다. 흥분 전도 속도는 A가 빠르다? 노노. 그렇지 않아. 자, 그리고 자극을 주고 지난 시간이 2초일 때 B의 P2 새로운 지점을 줬죠. 여태까지는 B의 P3 얘기했는데 에서 Na 플러스가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라고 했는데, 자, 땡초 말고 그러니까 5초 말고 2초 지났을 때 물어봤어요. 우리는 B의 속도를 알기 때문에 P1에서 P2까지 3cm 진행하는데 얘는 1초 걸렸을 거라는 걸 알아요. 그러니까 2초 지났을 때는 여기까지 1초 진행한 후
도착을 하고 1초를 더 진행했을 때일 거예요. 그렇다면 여기서 딱 이렇게 올려주면 요쯤 지점이 표시가 되겠죠. 이게 B의 P2입니다. 물론 이땡초일 때 말고 2초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지점 보니까 NA 플러스의 영역, K 플러스의 영역에서 NA 쪽에 닿아 있죠. 그래서 요거는 맞다. 답은 3번.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습니다. 다시 정리하자면 이 정도는 이제 막 막전이 계산을 배워가지고 처음 문제를 풀어보는 학생들에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. 이거 풀 수 있니? 라고 물어보는 딱 베이직 코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.